2장 투자가 되기 위한 기초수업. 투자에 관한 부자 아버지의 수업은 5단계로 진행되었고 각각 단계는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 가르침들은 투자가가 되기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자신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투자가 되었기 시작되기 때문이다. 투자는 결국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53페이지 읽습니다. 그날 밤 우중충한 회색빛 장교 숙소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그날 오전에 그곳을 떠날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 새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온 후에 그 장교 숙소는 낮고 지겨운 것으로 보였다. 예상했던 대로 세 동료는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다. 곳곳에 피자 상자와 맥주 캔들이 널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함께 쓰는 거실을 지나갈 때 별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TV 수상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각자에게 개인적인 방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나에게는 생각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투자가 되기 위한 기초 수업 54페이지를 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투자. 그날 밤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특히 흥미를 느낀 생각은 부자들만을 위한 투자가 따로 있고 모두를 위한 투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부자 아버지를 위해 일할 때 그분의 얘기는 온통 사업을 키우는 것에 관한 얘기였음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온통 투자에 관한 얘기만 했다.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투자였다. 그날 점심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사업을 키우는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만 부자들이 하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키우는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만 내 사업이 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업이 없으면 나도 부자들이 하는 투자 전략을 따라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부자 아버지는 이어서 직원이 어떤 투자를 사는 것과 사업체가 어떤 투자를 하는 그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대부분의 투자는 내가 직원으로서 그것을 살 때 너무 비싸다. 하지만 내 사업이 나를 위해 그것들을 사면 훨씬 더 가능하다. 나는 그분이 그 말이 무슨 뜻하는 것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런 구분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 아버지가 상법과 세법을 연구했고 그것들을 유리하게 활용해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발견했다. 나는 그날 밤 아침이 되면 부자 아버지에게 빨리 전화하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한 음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들의 투자.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수업 55페이지 들어갑니다. 부자 아버지의 투자 수업이 시작되다. 다음날 그분에게 전화를 했을 때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시절에 나에게 해줬던 그 수업을 다시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이제 사업은 모두 마이크에게 넘기고 반쯤 은퇴한 상태였다. 그분은 매일 골프를 치는 것 말고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젊었을 때 나는 돈에 관해 어떤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해 조언을 주지 않았다. 이제 나는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선택한 길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가난한 아버지. 학교를 나와서 봉급 생활자가 되고 좌측 부분에 그리고 셀프 인플레이드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그리고 오른쪽에 비즈니스 오너 이건 사업가 그리고 인버스터 투자가
부자 아버지는 56페이지 들어갑니다. 부자 아버지는 학교에서 비즈니스 오너를 배우고 투자가 마이크가 제국 운영으로 바쁘게 지내는 동안 부자 아버지와 나는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아름다웠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곳의 분위기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제복을 입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분은 한 번도 제복을 입은 모습은 나를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본 나의 모습은 늘 일상복을 입고픈 꼬마였다. 이를테면 반바지, 청바지 혹은 티셔츠 등이다. 그분은 마침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사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분은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보았고 전쟁에서 싸운 것을 깨닫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줄곧 그 일을 한 거구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뉴욕에서 4년 동안 서원학교를 다녔고 해병대에서 다시 4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투자가가 되기 위한 기초 수업 57페이지 들어갑니다. 앞으로 1년 더 남았습니다. 그럼 너는 내년에 복무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 글쎄요, 제 친구 셋은 항공사에서 조종사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지금은 취직이 쉽지 않지만 자신들이 아는 연주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럼 너는 항공기 조종할 생각이냐?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요, 그것이 제가 그동안 한 일이니까요. 보수도 괜찮고 혜택도 좋죠. 게다가 제가 받은 비행훈련은 아주 치열한 편이었거든요. 내가 말했다. 나는 전투기를 먼 후에 아주 괜찮은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작은 비행기를 몰고 좀 더 경험을 쌓으면 큰 비행기를 몰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너는 그 일을 할 생각이냐?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제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 새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투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언젠가 인정받는 투자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준은 결코 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말없이 앉아 아주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전곡을 찔렀구나.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주신 그 모든 교훈을 꼼꼼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른이 되었고 그 교훈들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투자가 되기 위한 기초 수업 58페이지 읽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 시간당 임금 10센트를 가지고 가시면서 공짜로 일하게 만드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봉급에 중독되지 말라는 그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소리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은 아주 힘들게 얻은 교훈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주 멋진 교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님에게 정말로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봉급도 없이 살려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는 52살에 그 교훈을 얻었고
저는 9살에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이크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저는 보험급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안정적인 일자리에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공사에서 일자리를 얻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곳에서 아버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는, 그래야 평생 돈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버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른인 제게 교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을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 대답했다. 그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아버지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내가 어렸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었음을 알고 있었다. 아주 잘했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자가 되는 바탕이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 기초수업 59페이지 들어갑니다. 투자가들이 하는 일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조용히 얘기했다. 저는 아버님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고 싶으며 가능하면 제 아버지께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분은 52살의 연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햇살이 따뜻한 날 시리도록 파란 바다에서 서퍼들이 아름다운 파도를 타고 있을 때 투자에 관한 부자 아버지의 수업은 시작되었다. 그 수업은 5단계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단계는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것들은 내가 부자 아버지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투자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 가르침들은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자신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투자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투자는 결국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부자 아버지의 투자 계획에서의 첫 번째 단계의 투자에 대한 수업은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정신적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 1973년 그날 밤에 우중충한 숙소의 잠자리에 누워서 나는 정신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운이 좋아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다. 여러 면에서 마이크는 나보다 50년을 앞서 있었다.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에 나는 정신적 준비를 하면서 가난한 아버지가 선택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부자 아버지가 선택한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결정해야만 했다. 바로 그곳에서 투자가 과정이 정말로 시작되며 투자에 관한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60페이지 읽습니다.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결정에서 시작된다. 부자, 가난한 사람 혹은 중산층이 되겠다는 정신적인 선택이다. 그것은 중요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경제의 삶의 길을 선택하건 그때부터 삶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부 부자 아버지의 투자 가이드 1단계 투자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63페이지 들어갑니다. 제3장 투자를 하는 이유부터 결정해야 한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안정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했고 부자 아버지는 부자가 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했다. 당신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 이제 부자 아버지의 투자에 관한 수업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안정, 첫 번째 안정, 두 번째 편안함, 세 번째 부자가 되는 것.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얘기했다.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는 것은 그런 선택들의 우선순위에 의해서다. 64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분은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투자에 대한 선택을 정하게 앞의 순서대로 한다. 선택을 정확하게 앞의 순서대로 한다. 어떤 순서? 첫 번째 안정, 두 번째 편안함, 세 번째 부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돈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첫 번째 선택사항은 안정이다. 안정이고 두 번째 선택사항은 편안함이고 세 번째 선택사항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나 직업을 가진 후에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 사항이다. 1973년 그날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만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의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부자인 이유는 이와 같은 선택의 우선순위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편안함을 방해하거나 그들을 불안해하게 만들면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화끈한 말 하나의 투자 조언을 원하는 것이다. 안정과 편안함을 첫 번째로 두 번째 선택사항으로 심는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 위험이 없고 편안함을 찾는다. 몇몇 사람들은 운이 좋은 투자에서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모두 잃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될 것인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보다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투자를 하는 이유부터 결정해야 한다. 65페이지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는 늘 나에게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부자이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에서 나는 행복하기도 했고 불행하기도 했다. 나는 사람들이 왜 행복과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교훈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즉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보다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끼려 했다. 나는 부자이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으며 행복하기도 했고
불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면서 불행할 때가 부자이면서 불행할 때보다 훨씬 더 불행했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은 얘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는 나름 진실이 있지만 나는 늘 돈이 있을 때 더 좋은 기분을 느낀다. 어느 날 나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그것은 10달러에 불과했지만 나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았다. 나는 늘 내가 돈을 내야 하는 청구서를 받을 때보다 돈을 받을 때 기분이 더 좋았다. 적어도 나는 돈에 대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나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행복하며 돈이 나를 떠날 때 슬프다. 1973년 그때 나는 내 우선순위를 이런 순위로 정했다. 부자가 되는 것. 편안함, 안정. 66페이지 들어갑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과 투자에 관한 세 가지 선택 사항 모두 중요한 것이다. 그것들을 어떤 순위로 놓느냐 아주 개인적인 결정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안정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했고 부자 아버지는 부자가 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우선순위가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나의 투자 지시, 지수, 테스트, 부자 되는 것, 편안함, 그리고 안정은 사실 개인적인 핵심 기술 가치들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핵심 가치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삶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심 가치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지 이는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며 특히 돈과 재정적 계획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 퀴즈에 각자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자. 돈이 투자에 대한 위의 세 가지 선택사항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가 한지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1. 부자가 되는 것. 2. 편안함. 3. 안정 추구. 투자를 하는 이유부터 결정해야 한다. 67페이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내기 위해 예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배우자나 스승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어라. 그리고 자신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의 목록을 만들어라. 자신의 개인적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알면 나중에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하면서 잠못 이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의 90대 10의 논리가 적용되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의 90%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편안함과 안정을 선택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투자를 하는 이유부터 결정해야 한다. 68페이지 들어갑니다. 제4장 돈에 관한 두 가지 세상을 보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의 투자에 관한 두 번째 수업은 양쪽 세상 모두를 보도록 정신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즉 돈이 충분치 않은 세상과 돈이 너무 많은 세상을 말이다.
내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어떤 종류 세상을 보는가였다. 가난한 아버지는 늘 돈이 부족한 세상만을 보았다. 그와 같은 시각은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에 반영되어 있었다. 나는 돈이 너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는 돈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혹은 너는 내가 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혹은 나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다. 나는 부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분은 돈이 너무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시각은 그분의 다음과 같은 말에 반영되어 있었다. 돈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 늘 충분한 돈이 따르기 마련이다. 혹은 돈이 없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두 가지 세상을 보아야 한다. 69페이지입니다. 1973년에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교훈을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오직 두 종류 돈 문제밖에 없다. 하나는 돈이 충분치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다. 너는 어떤 종류 돈 문제를 원하느냐? 난 투자에 관한 내 강좌들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치 않은 돈이 문제인 가정 출신이다.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디어가 돈이 충분치 않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나는 두 아버지 덕분에 두 세상 모두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점을 갖고 있었다. 즉 나는 두 종류의 문제 모두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이지 둘 모두 문제이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늘 돈이 충분치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부자 아버지는 늘 돈이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내 안에 있는 돈이 관한 네 현실이 무엇이건 그것은 네 밖에 있는 돈의 현실이 된다. 네가 네 밖에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돈에 관한 안쪽의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 부자 아버지는 자신이 버는 돈이 부족하게 되는 일부 원인은 사람들의 태도 차이라고 얘기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다. 돈에 관한 두 가지 세상을 보아야 한다. 70페이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 많은 안정을 원할수록 우리 삶은 돈이 더 부족하게 된다. 우리가 더 경쟁적일수록 우리 삶의 돈이 점점 더 부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와 일터에서 승기를 놓고 경쟁하며 학교에서 점수를 놓고 결정한다. 더 많은 풍요로움을 얻으려면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더 창의적이며 협조적이 되어야 한다. 창의적이고 좋은 금융 및 사업 기술들이 있고 협조적인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로움이 늘어나는 삶을 산다. 나는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들을 두 아버지에게 볼 수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늘 나에게 안전하게 살고 안정적으로 추구하라고 이야기했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기술들을 개발하고 창의적이 되라고 얘기했다. 이 책의 후반부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결핍의 세상이 아닌 풍요로움의 세상을 만드는
법에 관한 것이다. 토론 중에 부자 아버지는 동전을 꺼내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동전의 다른 쪽 면도 보기 시작한다. 문제는 다른 쪽 면을 볼 때도 사람들은 눈으로만 그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하는 것을 겉으로는 보지만 부자들이 마음속에서 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 동전의 다른 쪽 면도 보고 싶다면 부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이 책의 후반부는 부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한 것이다. 돈에 관한 두 가지 세상을 보아야 한다. 71페이지 들어갑니다. 1980년대 후반에 부자 아버지는 사업에 손을 떼고 자신의 제국을 마이크에게 넘겼다. 그런 후에 그분은 나를 불러 간단한 만남을 가졌다. 그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은 3,9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3,900만 달러는 497억 9,120만 원입니다. 497억 9,120만 원.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깜짝 놀라는 나를 보면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한 은행에서만 있는 것이다. 내가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빼내서 더 생산적인 투자들로 옮기는 데만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이 일만 하면서도 매년 더 흥미로움을 느끼고 있다. 만남이 끝날 때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엔진을 키우도록 마이크를 훈련시켰다. 이제 나는 사업에서 은퇴했고 내가 키운 그 엔진은 마이크가 운영하고 있다.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은퇴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이크가 그 엔진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고장나면 고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잣집 아이들은 부모의 돈을 잃은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계산 속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엔진을 키우거나 그것이 고장난 후에 고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너무 많은 부잣집 아이들이 부모가 애써 키운 엔진을 망가뜨리고 있단다. 그들은 동전의 부자 쪽 면에서 자랐지만 그쪽 면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내 안내를 받은 너는 그쪽 면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장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은 돈에 대한 나의 내적인 현실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만 했다. 돈이 너무 많은 세상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마음과 영혼 속에서 종종 가난한 사람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가슴과 위장에서 공포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러니까 돈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공포감을 느낄 때마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훈련시켰다. 두 종류 돈 문제가 있다. 하나는 돈이 충분치
아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은 문제이다. 너는 어떤 문제를 원하느냐? 나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물은 것도 돈에 관해 내가 물려받은 관점과 싸우기 위해서다. 일단 마음이 진정되면 나는 이어서 내 마음에게 그때 경제적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어떤 것이든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해결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해답을 찾거나 새로운 좋은 가들을 찾거나 혹은 내가 취약한 어떤 주제에 관해 강좌에 참여하는 것 등이었다. 내가 그런 공포감과 싸운 주요 목적은 마음을 진정시켜서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 후 나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좌절하고 삶에서 수동적으로 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은 돈과 위험에 대해 늘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감정들은 낮은 자부심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부자 아버지의 투자에 관한 두 번째 수업은 돈이 충분치 않은 세상과 돈이 너무 많은 세상 모두를 보도록 정신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중에 부자 아버지는 금융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돈이 충분치 않을 때에도 금융계획이 있어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을 때도 금융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이 너무 많을 때 너에게 계획이 없으면 그때 너는 모든 돈을 잃고 네가 아는 유일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인구가 90%가 알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돈이 충분치 않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 많은 안정을 찾을 수 으로 기회는 더 적게 온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안정을 찾을수록 그들의 삶에서 돈은 더더욱 부족하게 된다. 안정과 돈의 부족은 손에 손을 잡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안정이나 보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삶에서 풍요로움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돈의 90대 10의 원칙의 현실성이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많은 경제적 기술을 추구하기보다 더 많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술이 많을수록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풍요로움을 갖게 된다. 바로 돈과 투자에 대한 이와 같은 기술이 부자 아버지에게 돈이 거의 없었음에도 하와이에서 가장 소중한 땅의 일부를 얻게 하는 힘을 주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술을 사람에게 기회를 잡아 그것을 수백만 달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벌 수가 있다. 그들은 다만 그런 기회를 돈으로 만들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한층 더 많은 안정을 추구한다. 그들은 종종 더 많은 안정을 추구한다. 부자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안정을 추구할수록 그 사람은 주위에 널리 있는 기회들을 더 적게 보게 된다. 그들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보면서 다른 쪽 면은 결코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안정을 추구할수록 동전의 다른 쪽 면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된다.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리는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다. 10번 중에서
번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일 그가 자신의 선수 생활에서 1000번을 때린다면 그리고 그 중에 700번만 스트라이크로 아웃을 당한다면 그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베라의 이야기를 읽은 후에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안정만 바라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스트라이크 아웃도 피하려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나의 투자지수 테스트. 나는 세상은 돈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따라서 내 개인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종류 세상이 있다. 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 가능성 모두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음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라. 돈에 관한 두 가지 세상을 보아야 한다. 75페이지입니다. 당신은 돈의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예. 당신이 현재 돈이 충분치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돈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사는 가능성을 생각한 의사가 있는가? 예.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76페이지입니다. 제5장 투자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 투자는 투자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지켜보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시장은 과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시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 시장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부자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부자아버지는 전화로 얘기하고 있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같은 것들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롱 포지션이군요. 프라임이 떨어지면 스프레드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알았다고. 이제는 왜 당신이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옵션을 사는지 이해한다고. 그 주식은 셔트 포지션이라고. 왜 풋옵션이 아닌 셔트 포지션을 갖는 거지? 부자아버지가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에 내가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통 알 수가 없네요. 투자는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투자는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77페이지 들어갑니다. 부자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 투자가 아니었다. 투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무엇이었나요? TV나 영화에서 투자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던데요. 부자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우선 먼저 투자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투자는 그렇게도 혼란스러워 보이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얘기하는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착각하곤 하지.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착각한다고요? 다시 부자 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그렇게 수업은 또 시작되었다. 투자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부자 아버지는 그냥 수업을 시작하면서 주요 논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투자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드는 것은
이 중요한 수업의 일부 요점들이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것들에 투자한다. 부자 아버지는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의 일부 다양한 측면을 설명했다.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78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가족에 투자한다. 대가족은 부모 세대가 늙으면 자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좋은 교육,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복지 혜택들에 투자한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세상에 제공하는 기술 때문에 소중한 자산이 된다. 혹은 시장에 제공하는 기술 때문에 소중한 자산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자산에 투자한다. 미국에서는 인구 45%가량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숫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와 종신고용이 점점 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투자 상품. 다음에 드는 것은 일부 다양한 종류 투자 상품들이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부동산, 보험, 현물, 저축, 수집품, 기금속, 헤지펀드 등등. 각각의 이 그룹들은 이어서 하부 그룹들로 나눠질 수 있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자. 투자는 혼란스러울밖에 없다. 79페이지입니다. 주식. 보통주, 우선주, 보증서가 있는 주식, 소형주, 블루칩 주수, 전환주, 기술적인 주식, 산업적인 주식, 그 밖에 등등. 부동산은 단독주택, 상업용 사무실, 상가, 다가구, 창고, 나대지, 그 밖의 등등. 뮤추얼펀드는 지수펀드, 공격적 성장펀드, 업종펀드는 소득펀드, 폐쇄형 펀드, 균형적 펀드, 지방정부 공제펀드, 국가펀드, 그 밖에 등등. 많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도 이유가 되어 투자는 그렇게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다양한 투자 절차. 부자 아버지는 절차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런 투자 상품들을 사고팔고 거래하고 보유하는 것 기술, 방식 혹은 공식을 표현했다. 다음에 드는 것은 일부 다양한 은행의 투자 절차들이다.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80페이지 들어갑니다. 사고 갖고 기도한다 롱 포지션, 사고 판다 거래, 판 후에 산다 쇼트 포지션, 옵션을 사고 판다 거래, 평균 원가법 롱 포지션, 중개 브로커 저축 모은다. 많은 투자자들은 그들의 절차와 상품에 따라 이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나는 주식을 거래한다. 나는 부동산을 사고 판다. 나는 귀한 동전을 수집한다. 나는 현물을 선물 옵션을 거래한다.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나는 은행에 있는 돈을 믿는다.
이것들 모두 다양한 유형의 투자가 상품, 전문 분야, 그리고 투자 절차를 보여준다. 이것들 모두가 투자의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킨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깃발 아래 그들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도박꾼, 투기꾼, 거래인, 저축하는 사람, 몽상가, 피해자.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신을 투자가라고 부르며 사실 기술적으로 그들은 투자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는 한층 더 혼란스러운 것이 된다. 투자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 81페이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투자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부자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도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투자 성공들은 아주 다양하고 투자 절차들도 아주 다양하다. 모두에게 편견은 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식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이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부동산은 모든 분야의 부의 원천이다.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금은 한물간 해물이다. 게다가 절차의 편견에서 더해지면 정말로 혼란스럽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다각화를 하라. 모든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리고 미국 최고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다각화를 하지 말라.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세심하게 지켜보라.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82페이지 들어갑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의 이 모든 개인적인 편견은 투자와 관련된 혼란만 가중시킨다. 시장 같아도 방향은 다르다. 이와 같은 훈련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것은 시장의 방향과 세상의 미래에 대해 모두가 나름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투자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지켜보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한다. 시장은 과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시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 시장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시장에 늦게 돌아온다. 내 친구 하나는 최근에 이렇게 물었다. 나는 화끈한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살 때면 이미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늘 뜨거운 인기 주식을 천정해서 사고 내가 산 후 하루가 지나면 주가는 떨어지게 시작하지. 왜 나는 늘 파티에 지각하는 것일까? 내가 종종 듣는 또 다른 불만은 이런 것이다. 주가가 떨어져서 나는 그 주식을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올라간다.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83페이지 들어갑니다. 나는 이것을 파티에서 지각하는 현상 혹은 너무 일찍 파는 현상이라고 부른다. 어떤 것에 인기가 있거나 지난 2년 동안 최고의 펀드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에 투자하는 것의 문제는 진짜 투자가들은 이미 그 투자에 돈을 벌고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그곳에 들어갔고 전쟁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보다 더 당혹스러울 때가 없다. 나는 그것을 주당 2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주당 35달러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나에게 도움은커녕 당혹감만 안겨준다. 그래서 나는 금방 부자가 되었거나 시장에서 순식간에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곳에서 나와 듣지 않으려면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야기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래서 투자는 혼란스럽다.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83페이지입니다. 이래서 투자는 혼란스럽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돌려보면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것들에게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용품점을 한번 봐라. 그것들 모두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받고 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다음에는 자동차, 휘발유, 타이어, 좌석 벨트, 와이퍼, 점화 플러그, 도로 위의 사선, 우리 아버지의 우리가 마시는 청량음료, 우리 집에 있는 가구, 우리가 물건을 사서 사러 가는 쇼핑센터, 사무실 건물, 은행, 호텔, 비행기, 공항에 있는 양탄자 등을 봐라. 이런 것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나 건물에 누군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것을 바로 투자의 본질이다. 84페이지 들어갑니다.